오늘은 소설가 선생님 중에 다른 소설가 한 분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그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사의 회전이라는 작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작품, 요 뭐 책이네요. 또 이제 현대문학에서 나온 책인데, 이 헨리 제임스 선생님의 이제 중단편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뭐 헨리 제임스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양탄자의 문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은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뭐 저의 이 리뷰나 이런 이제 이야기 코너에서도 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확한 이런 어떤 내용을 위해서는 직접 이 소설을 일단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좀 구입을 하시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한 거를 원하시면은 일단은 직접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이제 마음 편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헨리 제임스 선생의 소설 중에서 가장 이제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이제 나사의 회전, 양탄자의 문이, 아메리칸, 뭐 또 하나가 있는데 대사들 이 작품인데 대부분 이제 헨리 제임스 선생의 작품이 이제 귀신 들린 이제 나사의 회전으로 많이 이제 꽂혀 있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작품이 귀기가 있기는 해요. 귀신이나 영혼 얘기가 굳이 안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귀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뭐 귀신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뭐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내용을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모든 소설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젊은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 유망한 젊은 문학 평론가예요. 그리고 꽤 이런 사교계라든지 문학계 전반, 인문계 전반에서 나의 능력이 어필이 된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자, 근데 그런 나는 조금 나의 라이벌 비슷한 존재가 있어요. 나의 라이벌 비슷한 이제 친구가 있는데 뭐 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사랑하는 애인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비평가로서의 커리어를 조금 더 이제 키우고 싶어. 그래서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소설가 A라고 할게요. 그 소설가를 찾아가요. 굉장히 그 거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처음엔 나를 좀 무시해. 근데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나도 당신이 쓴 글을 대충 본 거는 같은데 꽤 굉장히 빼어나더군요. 이제 그 거장이라는 A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직접 보세요. 그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제 기억을 너듬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쓰는 글에는 분명히 이 작품이 걸작이나 수작, 최소한 수작 이상이 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은 마치 추운 겨울날 당신이 난간을 잡았을 때 그때 그 쇠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혹은 당신이 따뜻한 어떤 것을 만졌을 때 그 확실한 온도 아니면 저기 있는 불빛 같은 확실한 지각처럼 나의 방법론은 내 작품 전반에 완벽하게 지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 작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방법이. 당신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비평가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의 작품이 만약에 확실한 방법을 지각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써주십시오라고 해요. 연필로 방법이 뭔지 당신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여기다가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A라는 거장이 당신들 같은 평론가들이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모든 작품에 방법이 완벽하게 녹아져 있고 그 방법이 지각하고 감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클리어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그 방법을 비평가인 당신은 그것을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얘는 당신이 그렇게 방법론적으로 클리어하다면은 그 방법을 여기다가 적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 그 방법이 마치 이 물병을 쥐듯이, 마치 이거를 보듯이 명약관화하다면 그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 같은 평론가들이라. 하지만 또 이렇게는 얘기해요. 좋소. 당신에게 조금 더 시간의 말미를 줄 테니 조금 더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이요. 한번 건투를 비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만남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찜찜한 거야. 나는 비평적 커리어는 늘어나는데 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근데 저 A라는 거장이 한 저 말이 굉장히 거슬려. 난 그리고 그 A라는 거장의 방법론을 못 찾겠어. 나의 방법으로.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나의 친구도 문학 비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A라는 거장에게 접근을 했어.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들었나 봐.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 나도 이렇게 했는데 뭐 저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 그랬냐? 근데 약간 이제 신경전이 있지, 둘이. 그러고 나서 얘는 장가를 가요. 이 친구는, A라는 친구는. 근데 장가를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얘가 그냥 아마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 어떤 이런 동남아 쪽으로 얘가 동인도 회사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행을 갔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그 동인도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체류를 해요. 아마 아내랑 체류를 같이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와중에 체류한 와중에 편지를 써서 그 A라는 거장한테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라는 거장한테서 답변을 받아요. 당신은 나의 문학적인 비밀과 방법론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라고 답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명약관하게 손으로 쥘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 작품에 숨겨진 비밀을 그 친구는 발견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 미치지. 아이씨 뭐야. 제가 먼저 그 비밀을 밝혔다고? 난 미쳐 막. 약간 짜증도 나고. 그래서 A한테 묻기도 그렇고 그 거장한테 그렇다고 내 자존심이 있어서 또 뭔지 이러기도 그래. 나는 끙끙대고 있어. 그거를 밝혀내고 싶어 나도. 그랬는데 어때? 이제 헨리 제임스가 여기서는 조금씩 이제 플롯을 이제 조금씩 꼬거든요. 얘가 오는 길에 이 친구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마차 사고로 떨어져서 죽어요. 그거를 발견은 했어. 그 진리를 발견을 했어. 근데 얘가 그 마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집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얘가 죽어. 그럼 어때?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주인공 나는 아직도 저 거장 A의 문학적인 방법론을 정말 얘처럼 결정체처럼 손으로 쥐고 싶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갔잖아. 죽었잖아. 그러면은 누가 남았죠? 얘랑 결혼한 미망인이 남았죠. 이제 이 여자한테 묻기 시작을 해요. 알 거다, 얘는. 이 여자는 알 거다. 이 작품에서 얘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얘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끝까지 못 깨달은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작품이 의미가 뭐죠? 이 작품에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탄자의 문이죠. 양탄자의 문인데 헨리 제임스가 아마 소설 속에도 나올 건데 양탄자는 2차원의 대상이죠. 뭐 3차원이라고 하면 3차원인데 양탄자의 무늬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2차원의 평면에 눌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물론 3차원의 사물인데 무늬를 봐서는 이거는 양탄자 무늬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원의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양탄자 무늬에서 헨리 제임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방법론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 양탄자 무늬가 3차원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경험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떨어져 있는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2차원의 평면에 있는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게 3차원의 양탄자 무늬로 무늬가 3차원으로 직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화가의 작품을 그냥 그 화가의 작품을 2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의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거기 몰입이 돼서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초의 경험이자 고유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이 양탄자 무늬가 3차원으로 올라가고 마치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거장인 A가 화자인 나와 친구에게 동시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욕망을 건드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너희같이 어떤 방법론을 추론할 수 있는 지적인 욕망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사태야. 그냥 현상이야. 그런데 지식인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고유한 실체나 법칙을 추론하려고는 해요. 여기서 칸트가 얘기한 이론이성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론이성은 결코 실천이성, 우리가 행위하는 태도나 행위하는 역할이 없다면 이론이성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거야. 실천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헨리 제임스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형식은 지식인들이 형식을 추론해낼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방법론을 추론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아. 근데 이 형식을 추론을 했을 때 이것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형식이. 지금 A라는 거장이 이야기했을 때 내 작품 속에는 나의 방법론이 클리어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형식과 내가 묘사하는 삶의 진리, 삶의 사태, 삶의 현상 자체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진실, 내가 그리고 있는 소설 속의 삶의 내용과 삶의 진실과 내 작품을 가능하게 한 예술작품으로 가능하게 한 형식 자체의 구분은 내 작품에서는 이때 없습니다라고 이미 답을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얘는 어때요? 주인공인 나는. 분리된 것만 보는 거예요. 분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법론만 얘기를 하겠고 그 방법론을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적어보세요라는 넌센스가 나오니까 A라는 거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 똑똑한데 이미 내가 다 얘기를 했잖아. 이런 넌센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글쎄, 한번 제가 제대로 설명은 했는지는 모르겠고 양탄자 무늬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 소설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헨리 제임스 소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번 헨리 제임스도 제가 차근차근 또 몇 작품을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헨리 제임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